오늘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성당 앞을 촬영한 CCTV 화면입니다. 트럭 한 대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좌회전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폭발과 함께 화염과 연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번쩍이는 막대 모양의 물체가 오른쪽에서 비스듬히 날아와 폭발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일대 떨어진 폭탄은 모두 8발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투하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모두 민간 지역을 오폭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폭탄이 투하됐다면 우리 군 승진과학화 훈련장의 산등성이가 훈련 목표 지점인데 엉뚱하게 8km나 떨어진 곳에 잘못 투하된 겁니다. 오폭 때문에 마을 주민 2명이 중상, 군인 포함 13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심정지를 겪거나 의식을 잃은 환자는 다행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비정상적 포탄 투하에 주민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꽝꽝 터지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 빵 터지니까 무슨 판자 같은 게 확 올라갔었어. 소방당국이 파악한 물적 피해는 폭탄이 바로 앞에서 폭발한 성당과 주변의 주택 5채입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져 오폭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훈련 중인 전투기의 오폭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20년 전인 2004년과 2005년 충남과 전북에서 전투기가 연습용 폭탄을 오폭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군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40분에야 오폭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오폭 현장 주변에 불발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마을 건물 곳곳마다 창문이 부서져 있고 거리엔 깨진 유리들이 산산조각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정집 외벽은 폭발 충격으로 군데군데 부서지고 금이가 있습니다. 수도관은 고장나 물이 끊겼습니다. 공군 전투기에서 잘못 떨어진 폭탄에 평화로웠던 마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폭파 갖고서 많이 망가지는 아주 흉한 집. 이게 왜 그래 집이? 우리 집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여보?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들려오는 이웃 주민들의 사고 소식 걱정과 함께 불발탄 등 혹시 모를 2차 사고 우려에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집이 그냥 지진처럼 막 확 들렸다가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요? 바로 그냥 맨발로 그냥 뛰쳐나왔죠. 불안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다 폭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목격자들은 폭탄 사고 순간을 떠올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저 다 깨졌잖아. 아, 저거 창문 다 깨진 깨진 거예요? 거야. 아유, 100% 파편이야. 군생활이야. 파편을 100%야. 와서 사격 하나 없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요. 이 건물 유리창은 폭발 충격으로 이렇게 모두 부서져 있는 상황입니다. 통제선 넘어 있는 집이 혹시나 무너질까 당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앞에 2층 건물 다 유리창이 다 깨졌잖아. 그 건물. 소리가 기가 따올 정도로 팡 하더니 집이 다 흔들렸어. 집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가고 있는 거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사고 현장에선 폭탄의 완전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반이 마을 곳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폭탄 오발 사고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 주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종일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된 전투기 실사격 훈련 장면입니다. KF-16 전투기가 투하한 MK-82 폭탄이 목표 지역을 정확하게 때립니다. 폭격 좌표 입력만 정확하다면 백발백중한다고 정평이 난 폭탄입니다. 미국산 MK-82 폭탄은 무게가 227kg인 범용 폭탄으로 폭발 시 깊이 3m의 폭파구를 형성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오늘 비정상 투하된 8발의 절반인 4발 폭격 장면을 보면 화염과 짙은 검은 연기가 산등성이를 뒤덮을 정도입니다. 사고 전투기는 오늘 오전 전북 군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4년 전 엔진만 빼고 레이더, 임무 통제 장치 등을 개량한 사실상 신형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1차 조사 결과 사고를 낸 KF-16 2대 가운데 1번기 조종사가 이륙 전 지상에서 비행을 준비하면서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하되었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기는 왜 같은 좌표에 오폭했을까? 이번기 조종사가 1번기에 잘못 입력된 폭격 좌표를 똑같이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군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비행 도중 좌표를 재확인해 오폭을 막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1, 2번기 조종사 모두 이런 확인 절차를 무시했던 건지 공군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투하된 8발 모두 불발 없이 폭발했는데 MK-82 폭탄이 불발되도록 비행 중 조작해 피해를 줄일 기회도 놓친 겁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오폭을 인지했을 때 폭탄 활성화 신호를 원격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건너뛰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1번기가 투하하니 2번기도 그냥 따라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그럼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그곳 움직임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식 기자,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안에서는 계속 사고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폭탄이 폭발한 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서 있는 이곳 뒤로는 현장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차량 통행 등의 이유로 약 10분 전쯤 통제선이 일부 철수됐습니다. 다만 아직 사고 부근 주위엔 통제선이 남아있는 상태라 출입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선 안쪽에선 군 관계자들이 투입돼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을 파악 중인데 폭발물 제거반은 약 2시간 전쯤 철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도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수습 작업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다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은 밤을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지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부상당한 15명 가운데 중상자인 60대 남성 등 2명은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근 부대 시설을 관리하는 건설사 소속 직원들로 확인됐는데 포탄이 떨어질 당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나머지 피해자 13명도 치료를 받고 휴식 중입니다. 사고 현장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집에 갈 수 없게 된 주민 50여 명은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노곡 1리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재난상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피해 마을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보상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훈련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폭탄 여러 발이 잘못 떨어져서 사람까지 다치는 일,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투기 훈련 중 오폭 사고는 과거에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6월에 충남 보령시 웅청역 광장 주차장에 폭탄이 잘못 떨어진 사고가 있긴 있었는데 이 당시 F-5B 전투기가 오늘처럼 이 폭탄을 엉뚱한 곳에 투여한 겁니다. 다행히 폭발하지 않는 연습용 폭탄이었습니다. 당시 웅청역 역사에는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만 이 폭탄 파변에 좀 파손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월에도 F-16 전투기가 무게 20kg의 모의 연수탄 2발을 잘못 투여해서 전북에 있는 농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인 오늘 이 전투기 훈련 중에 오폭 사고가 또 발생을 했고 과거 사례와는 다르게 연습용이 아닌 실제 폭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김태훈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게 굉장히 정확한 폭탄이고 또 이 훈련장을 자주 갔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들이 좌표를 항상 똑같은 데를 찍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자주 갔던 훈련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달 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2달 전인 지난 1월에 같은 훈련장에서 같은 전투기로 같은 폭탄을 이렇게 투하하는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 조종사들 얘기로는 이 투하 좌표만 제대로 입력을 하면 이 MK-82 이 폭탄의 정확도는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훈련장에서 전투기 한 대도 아니고 2대가 이 명중률도 이렇게 정평이 난 폭탄으로
동시에 오폭한 거라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번기 조종사가 지상에서 이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공군이 밝힌 1차 사고 원인인데 자주 훈련하는 곳의 좌표일 텐데 왜 실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당장 이제 포천시장 또 주민들이 사격 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그럼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미 연합 훈련 그러니까 이제 프리덤 실드가 이제 나흘 앞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고가 발생했고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고 직후 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군이 마련할 때까지 훈련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이어서 당장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에서 포천 주변 훈련장 사용이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당장 군도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한미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야외 기동 훈련 중에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2주 후로 예정된 공군 실사격 훈련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 육군의 자주포 전차 사격도 현재로서는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실사격 훈련 외에 지휘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기동 훈련, 특히 후방 지역에 있는 대테러 훈련 같은 이런 예정되어 있던 훈련들은 다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서 이 소기에 훈련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기자였습니다.